잘 쉬셨나요? 이 짧은 휴식 시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기를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응답하라 2020-2021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학교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힘들어졌죠. 이 등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친구나 선후배,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소중한 기회를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2020년과 2021년의 사회를 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진정한 사회인이 되기 전 충분히 쌓아야 할 사회성을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 신희경 청소년의 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유튜브 연고TV에서 테디와 바니로 활약하고 있는 박주환, 박소영 크리에이터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좌장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입니다.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이 중요한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그 세션 제목이 너무 재밌죠. 응답하라 2020-2021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먼 훗날 이 2020년과 2021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회고하고 돌아볼 거라는 거죠. 1988, 뭐 그다음에 1994, 뭐 이렇게 1997처럼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이 두 해가 될 텐데 세션의 제목도 그렇지만 정말 네 분의 그 토론을 해주실 분의 그 저희 세션의 구성도 정말 잊혀지지 않을 세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션, 이 전체 포럼 통틀어서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지를 밝히는 토론자가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를 밝히시는 경우가 딱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연고TV의 박주환님 전주 한일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연고TV 박소영님 신목고등학교 목동이래요. 목동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졸업하셨고 제가 더불어서 그래서 김현수 이사장님이랑 김현수 교수님이랑 신희경 이사장님도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는지 빨리 공개해라. 그래서 제가 알아냈죠. 네. 김현수 교수님 영등포 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신희경 이사장님 지금은 세화고등학교죠. 네, 세화여고 졸업하셨다. 그래서 아마 포럼 역사상 고등학교를 모든 분들이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를 밝히는 최초의 세션이 아닐까 싶고요. 맞다. 저는 그리고 이제 영동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세션에서 가장 나이 편차도 큽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의 연배에서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연고TV 두 분을 빼면 나이 차이가 36년이 나는 놀라운 그런 그 세대가 아우러지는 그런 세션인데요. 자, 이제 제가 너무 사설이 길어진 것 같고 이 정신의학 전문의신 김현수 교수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2년 동안의 우리의 불안 요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당연히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어른들 또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2년 동안 코로나 세대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세대가 탄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세대라는 세대가 출현할 수밖에 출현한 것 같다. 가장 취직이 안 됐고 가장 학교를 가지 못했고 가장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자살자 수가
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나라는 굉장히 선방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 협회에서 미국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 멘탈 헬스는 이멀전시 지금 응급 상황이다. 국가가 응급 상태에 대응하는 그런 국가 정신 건강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10월 달에 아마 정부에 대한 어떤 촉구를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사실은 아동 유치원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은 이제 취업 자체의 문이 닫혔다. 여행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대 여성의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다. 그런 보고가 작년에 아주 뉴스를 포함해서 실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2020년 자살 관련된 발표 자료를 보면 10대 남성 우리 10대 남학생들의 그런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발표한 복지부 교육부에서의 10대 남성 스트레스 감지율이 낮았다라는 그런 발표는 일부 전체 남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지율은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고위험군이라고 불렸던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안고 있어서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 있었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았다.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코로나 2년차를 겪으면서 아마 이번 수능 11월 18일 수능 이후에 전면 등교를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우리 이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대환영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면 등교와 같은 백투스쿨 학교로 모두 돌아와서 노멀리티를 회복하자, 정상성을 회복하자라는 국제적인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코로나 세대는 정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정상성에 대한 논쟁을 저한테 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20 학번과 2021 학번 초중고 학생들은 왜 미친 짓을 하냐? 왜 매일 학교를 나오라고 하냐? 갑자기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왜 비정상이냐? 자기는 학교 들어온 이래 매일 등교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2020 학번과 2021 학번은 정상 개념이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됐다. 매일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2020, 2021 학번들에게는 영화를 상영해 주든지 이런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성 논쟁을 상당히 지금 엄마 아빠랑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등교 대행 서비스를 하는 사설 학원이 등장해서 엄마 아빠랑 싸우지 않고 등교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학원도 등장할 정도라고 하는데 새로운 세대에게 매일 학교를 가야 한다 코로나 세대에게 이것 자체가 어떤 논쟁이 돼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사실 많은 얘기를 조금 이제 줄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는
코로나 세대에 한 번도 대학 캠퍼스를 밟아보지 못하고 군대를 앞두고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친구들의 한이라고 할까요? 2020 학번이라는 한 번도 캠퍼스를 밟지 못하고 나는 바로 군대 간다. 그래서 이 2020, 2001년에 대학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녔던 이 세대의 특별한 경험, 이것은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할 이슈들이 많다. 한 번도 운동회를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축제를 해보지 못했고, 입학식, 졸업식도 해보지 못한 채로 어쨌든 이 2년을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사회성 이야기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2년에 학교를 다른 세대보다 절반밖에 가지 못했고 그 절반밖에 가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여러 사회적 활동, 사회적 액티비티를 반밖에 하지 못한 세대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이 주는 여파가 우리는 짧았으면 좋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영향을 미칠 것에 관해서 우려가 크다. 감염 자체에 대한 불안, 또 감염이 또 지금 학교를 가면 전파될 것에 대한 불안,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의 낙인에 대한 불안까지 합쳐져서 여러 가지 편견, 혐오에 관련된 불안들이 학생들 사이에 특히 이제 확산되면서 막상 개교가 돼도 학교에서 너무나 개입할 여러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일단 제 첫 번째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진짜 저도 대학에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 작년 특히 작년 신입생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참 많은데 기업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직장에서 꼭 출근을 해야 되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인데 왜 이걸 직장을 매일매일 부르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저희 세대에게는 상식인데 오히려 그 상식이 비상식이 돼버리는 심지어는 몰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나가고 개선이라는 표현보다는 합의를 만드는 시점이 돼야 될지 참 여러모로 이제 걱정도 되고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신희경 이사장님이 아마 청소년들의 생활에는 가장 밀접하게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청소년들에 대한 삶, 좀 생활 이런 것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북구 정릉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일종의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직의 형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다 보니까 일반 계층 아이들도 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처음 2020년에 뭐 요새 아이들이 어떻다 이런 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가정 내에서의 교육문화 자본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심리 정서적인 관계 소통이 어려운 이런 친구들은 결정타를 맞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상의 삶에서의 최소한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걸 너무 피부로 느껴서 최소한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되고 양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뭐 학원을 가든 안 가든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 가면 점심 땐 급식을 먹고 이런 최소한의 구획된 삶이 있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 이제 막 코로나가 처음 닥쳐서 다들 당황하고 힘들어할 시기에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시기에는 정말 저희가 겨울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도 안 되고 잠수 타고 안 나오고 근데 무슨 짓을 하고 어딜 돌아다니냐라고 하면 결국 잠만 잤다는 건데 그게 이제 쌓인 스트레스로 뭐 한동안 잠만 잤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일어날 이유가 굳이 씻을 필요가 있나라는 이제 삶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일상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의식화된 어떤 그 규범이나 규율이 없어지니까 마음에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감정 저 감정도 다 섞이고 이 생각 저 생각도 다 섞여서 뒤죽박죽 돼 있던 것이 가장 크게 드러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보면 더 힘들었던 건 학습 격차는 원래 심했고 이 친구들은 학습 동기가의 격차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동기 자체가 더욱 더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라는 현상이 더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집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들 뭐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SNS와 게임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말에 아이들하고 올해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단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같이 뭘 한다고 애를 썼지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잠만 잤다. 이제 이런 대답들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2021년이 되면서는 지금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좋은데 학교 안 가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모두 서서히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어떤 자기 스스로가 좀 알아서 하고 케어도 잘 받고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봤어요.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내가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 내가 필요한 인강을 듣고 필요한 사교육을 받고 중간중간 쉬고 내 템포를 조절할 수 있고 학습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재밌었던 건 학교는 못 가니까 안 가도 학원은 빠지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 별로 본 일이 없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부모님들께서 그걸 안 보내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취약점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학원 가는 일상은 됐고 학원에서 배워도 되네, 학교 꼭 안 가도 되네 라는 새로운 사실을 반겨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가뜩이나 힘들고 의미 없는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마련이 되면서 걱정은 되지만 거기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2021년에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다시 조금씩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가 되면서 모든 감각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아이들도 만나고 급식도 먹고 물론 말하면서 먹을 수도 없고 쉬는 시간에 떠들 수도 없고 점심시간에 축구할 수도 없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는 게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코로나 이전에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그냥 쭉 몇 가지 애들을 얘기한 거를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보면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축구하는 거 점심 먹으면서 침을 튀겼다고 친구가 나한테 욕했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립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애들하고 뛰다가 혼났던 거 학교 축제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부스 준비했던 거
애들하고 시험 공부하고 한다고 늦게까지 도서관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집에 갔던 때, 수업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던 땡땡땡 선생님의 수업, 체육대회 할 때 아슬아슬하게 우리 반이 농구에서 이겼던 때, 음악 시간에 친구가 이탈을 해서 반 전체가 웃고 선생님도 웃었던 때, 뭐 등등. 그다음에 저희 기관 아이들은 기관에서 이런 활동을 했던 그런 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무기력이 조금 이제 아주 조금은 예전의 감각으로, 예전에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일상의 감각이 조금 살아나니까 아이들이 관계에 대한 욕구, 소통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엄청나게 몰입해서 활동했던 욕구, 이런 것들이 그립다, 그리워함이 조금씩 더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뜩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박탈되어 있던 사회적 성장의 권리, 저는 박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성장의 권리가 더욱더 침해되었던 시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치명타를 내렸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뭐 정신의학에서도 많이 그러고 심리학에서도 많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그 아이의 발달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하거나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선생님이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2년 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이 해야 될 사회성의 발달에 대한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될 고민을 시스템이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말이 그 말씀 중에 학습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학습 동기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저도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었고요.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이 포럼 전체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는 두 분인데, 혹시 연고 TV 아세요? 연고 TV? 네, 저는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요. 연고 TV의 두 분의 크리에이터가 나와주셨어요. 박주환님이랑 박소영님이신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 복에 사진을 보시면요, 86페이지인데 박주환님 지금 사진이 이제 2020년 지금 우리가 계속 이해가고 있는 20학번이신데 이 사진이 굉장히 밝은 사진이에요. 막 약간 익살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 과자 믿고 찍은 사진이냐라고 했더니 박주환님이 증명사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증명사진을 찍은 거냐라고 했더니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20학번 대학 들어간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과자 믿고 사진을 찍었다고, 연고TV 크리에이터 지원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울한 상태일 줄 몰랐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주환님 먼저 연고TV가 뭔지 잠깐 소개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학번으로서의 2020년과 2021년, 이번엔 청년이죠. 청소년이라기보단 청년, 대학생이 된 청년들의 지난 2년이 어땠는지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환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은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고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제 수험생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습적 동기를 찾으시려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학창 생활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전수시키면서 또 이런 교육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저희끼리 좀 교육적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진지하고 무거울 수 있는데 이걸 좀 익살스럽게 재밌게 표현하는 엔터테인먼트 역할까지 같이 하는 에듀테인먼트 채널입니다. 현재는 이건 좀 자랑인 것 같긴 한데 한 50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는 테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옆에 이 친구는 이제 바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20학번 작년이랑 올해 어땠나. 그래서 사실 앞에 분들이 설명하신 게 딱 저희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중한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다 제 얘기 같아서 결국 눈물을 참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까 김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진중한 태도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좀 진지하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신중한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작년하고 올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이제 욕구 불만의 그런 시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생활을 치열하게 살아온 수험생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그냥 뭐 심각한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감염병이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내가 걸릴까봐 무서운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한테 옮길까봐 무서운 그런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들, 뭐 이미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동기를 만나고 대학교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병이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사회성을 이제 쉽게 말하면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좀 동질감을 제일 잃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같은 저랑 고려대학교 학생이지만 만약 이 연구TV라는 채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연구TV라는 이 채널이 아니라 그냥 같은 대학교 학생, 같은 대학교 친구로서도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연구TV 아니었으면 그랬지 못했겠죠. 아무래도 등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도 상당히 박탈당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2021은 그나마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한이 있죠. 서로끼리에 서로는 뭉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땐 그랬다. 근데 다음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학번이든 2, 3학번이든 저는 이제 저희 세대끼리는 어떻게 보면 뭉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전 세대와 저희 다음 세대가 분절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고민인 시대입니다.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고TV 채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한테 지금 2021 세대 아니면은 전 세대들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고 2학번, 2, 3학번들이 저희가 했던 실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요즘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주한이의 말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 세대를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제일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19학년도에 입시를 끝내고 코로나가 시작된 20학년도에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당연히 제가 기대했던 대학 생활은 고연전 하고 입실렌트에서 응원하고 다 같이 길거리에서 부여 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을 당연히 생각을 해왔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뭘 하나 한다는 것 자체가 걱정과 죄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입시도 끝났는데 이런 것들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놀아야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굉장히 컸던 게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다 그랬을 거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그 전에는 그냥 학교 생활에 맞게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을 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냥 집에서 하염없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활들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태할 수 있다면 끝도 없이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정말 그 생활에 좀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을 보면 하나둘씩 자신의 취미를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나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나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뭘까를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이제 최근에 바디 프로필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운동을 나가게 되고, 근데 운동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건강해진 내 몸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하는 취미를 만들어 본다든지 블로그를 좀 꾸며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준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게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둘 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것이 많은 해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점점 더 개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네,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곁눈질해 가면서 알아갔던 게 많은데, 왜 에듀케이션이랑 러닝이랑 우리가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듀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러닝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들이고 소통 속에서 알아가는 게 이제 그 학습인데, 교육은 커리큘럼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습의 양이 적어진다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아마 그 고민들을 두 분이 아마 좀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김현수 교수님, 아무래도 조금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어떻게든 좀 치유를 하려면 좀 전문가적인 소견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테디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에 이제 울분이 많이 이제 묻어나는 욕구 불만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까 이제 또 우리 바니 선생님 이제 개인화 얘기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밑바탕에 사실은 이제 소속감의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희경 이사장님 이야기 속에도 그런 문제가 크게 이제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와서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와서 이렇게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누구 따라해라, 누구랑 같이 해라, 함께 어울려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같이 그걸 도와줄 어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맞벌이 가정,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삼촌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남을 수가 없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생각보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사람을 만날 곳이 확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종교기관에서 애들을 만날 수 있냐? 종교기관도 문을 닫았고 공적인 기관도 문을 닫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떤 시점 이후로 사실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너는 우리 친구들은
소속감을 도대체 어떻게 느끼느냐,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외로워지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 이전 세대가 느끼는 소속감이 뭐 학교, 집, 확대 가족, 종교기관, 정치기관, 고향 사람들과의 모임 정말 다양하게 있었다면 지금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집, 학교 이게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아까 이제 학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로는 진짜 많이 공격받았어요. 뭐 때문에 공격받았냐면 학원은 맨날 가니까 학원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애들이 그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를 반격하더라고요. 학원에 대해서 누가 소속감을 느끼냐? 학원은 그냥 내일 아침이면 당장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엄마가 그 학원 아니다. 그럼 바로 바꾼다. 그러면서 또 그냥 애들이 태권도 학원만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은 왜 소속감을 느끼냐? 거기는 사범님이다. 관계가 다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영수는 이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학원은 생각만큼 소속감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학원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학교는 이제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은 소속감, 친구, 담임. 그래서 사실 담임선생님 되게 보고 싶대요. 담탱이 담순이가 졸라 보고 싶다. 급식도 그립대요. 급식도 굉장히 그립다. 근데 그게 맛있어서 그리운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신인경 이사장님 말씀처럼 급식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고 침 튀기고 이럴 때의 추억 때문에 급식이 그립고 이제 이런 이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적인 그 멤버십에 대한 향수 이런 거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외로움이 우리 이 새로운 세대의 큰 이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성 세대가 외로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세대가 친구 만나러 나가겠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친구가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친구 만날 때 돈 받으러 만나냐, 밥 먹으러 만나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외로움에 대한 이해의 부족,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걸로 크게 싸우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또 와서 가슴을 치는데 하루 종일 자녀가 외롭다고 해서 같이 있어줬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이가 허탈하게도 엄마 나 지금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은 하루 종일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줬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너 외롭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너의 외로움은 엄마 아빠가 채워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한심하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그럼 엄마 아빠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냐. 이런 세대의 간극이 집집마다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청소년 자녀의 외로움을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엄마 아빠 약간 미친 것 같다. 내 외로움을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게 이번 코로나 세대의 사실 가정의 발견이에요. 우리가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청소년 세대를 정말 이해 못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되게 외로워하고 있고 이 외로움에 관해서 우리 세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진짜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또 제가 코로나 초기 2020년도에 부모님이랑 청년 세대랑 많이 싸웠던 거. 청년들이 여행 가지 못해서 답답하다. 여행 가지 못해서 정말 짜증난다. 이런 얘기할 때 어른들이
야 지금 코로나 판에 코로나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여행 못 간다라는 그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넌 하고 있냐. 이럴 때 이제 알았다. 나 이런 얘기 안 할 테니 저리 가라. 이런 각각의 세대가 갖는 중요한 욕구 이것을 이제 어른 세대가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여행 가고 싶어. 예. 그러냐? 나는 밥 먹을 거야. 여행 안 가도. 이런 이제 세대적인 갈등이 집에 함께 오래 있으면서 더 있었지 않나 싶고요. 이런 소속감, 외로움 이런 문제에 대한 세대적 갈등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이 시기에 갈등적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자체에서 부모 자녀 대화가 이렇게 갈 수 있다. 부모 자녀의 대화를 갈등적 국면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방송을 BBC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서로 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부모 자녀가 이 코로나 감염 시기 또는 코로나가 끝나고 서로 세대가 좌절했던 거, 서로 세대가 힘들었던 거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나 그런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이 시기의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2020 세대, 2021 학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의 어려움을 정말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얘기가 길었지만 하나 우리 테디 친구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에요. 세대의 단절. 지금 학교에서 축제하라고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서 이 전수가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선생님들이 축제를 준비해서 지금 하고 학생들끼리 전수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의 문화가 단절될 위기다.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는데, 우리 저 친구가 큰 책임감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즘 대학교에서 그래서 학생회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죠. 저희도 학생회장, 그러니까 일단 별 생각 없이 학생회장한테 불러서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김현수 교수님의 두 번째 얘기의 키워드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젊은 특히 30대까지도 그 외로움이 사실은 굉장히 빈곤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들, 신희경 이사님, 청소년들의 외로움에 기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왜냐면 앞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선행지수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종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근본적으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탄생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발달 과정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 부모님은 사회로 떠나 보내는 거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 이제 이 모든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압하기 전에 사회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 그 시기에서 청소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이 시기만
할 수 있는 게 저는 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미트먼트 하는 거, 깊게 관여하는 거. 그게 결국 정체감, 청소년기 그래서 정체감의 시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든지 옆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지 않고 발을 푹 담그고 깊게 관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나 이거 무서워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등등 자기 이해를 하고 자기랑 친해지는 경험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활동에서 중요한 게 유대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속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라고 하는 유대감이 청소년기의 이 관여 활동에는 커미트먼트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했더니 이걸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했다고,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유대감을 경험했던 건 저희는 반대항 합창대회였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거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었고, 우리 반이 똘똘 뭉쳐서 옆반을 이기려고 연습하는 그런 경험들. 지금도 체육대회라든지 운동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건데, 그것 말고는 청소년들이 깊게 활동에 관여해서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미래 사회 인재상 뭐 협동심, 창의력, 뭐 문제 해결력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특별히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없었구나,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단번에 무너지네, 더욱더 무너지네라는 걸 저는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C방을 못 가니까 못 논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니네 진짜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PC방을 못 가니까 놀 게 없다는 얘기, 그럼 청소년 놀이 문화는 PC방이야? PC방이었어? 결국 그거였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너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자본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후의 미래사회 교육에서 또는 교육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고, 그걸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지역에 그런 공간들 많아야 되고요. 자치를 배우고 무슨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에서 뭐 봉사단을 꾸려보고 자기들이 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의 기억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사장님 그 세화여고 졸업하셨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세화여고 다녔거든요. 저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보고, 네네네. 집에서 저랑 같이 살아주시는 그 여자분은 은광여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얘기를 할 때 꼭 했던 얘기가 합창대회 얘기였어요. 합창대 얘기를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자면 그걸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몇 달 지낼 거를 그 1, 2주 안에 더 많이 알게 되고 친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줬던 기억이 남는데요. 뭐 아마 남학생들로 이루어진 뭐 고등학교에서 그게 뭐 옆반을 뭉개고 이기고 싶은 뭐 축구 시합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서 대그룹 내에서 다른 소그룹과 경쟁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질문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그 김현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신희경 이사님한테 조금 있다가 다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후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님 그리고 박소영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의학, 뭐 생물학, 뭐 거의 모든 학문들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결국은 또 다른 팬데믹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7년 8년 언젠가에 또 이 팬데믹이 다시 와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비대면성을 가져야 된다고 된다면 그러면 정말 2020, 2021년 2년을 대학에서 경험해 보신 두 분으로서 정말 대학에 혹은 사회에 정말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마라. 이건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 분명히 이거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느낀 게 있었다면 조금 이 기회에 제언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친구가 부끄러움이 많으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 초반의 상황이 저는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제일 약간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국가 입장에서도 당연히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급하게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절실히 이해를 하지만 뭐랄까 너무 임시 방편의 느낌이 너무 강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열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전 단도직입적으로 이 감염병 자체를 쉽게 보는 그런 태도를 안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대학교 입학도 쉽게 말하면 대학교 개학도 2주 미뤄지고 2주에서 2주 더 미뤄지고 뭐 초등학교는 가고 안 가고 뭐 고등학교는 고3부터 가고 고2부터 가고 이런 조치들이 상당히 뭔가 근본적인 조치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급한 불을 끈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쉽게 말하면 앞에 교수님들의 이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이 혼재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아니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어떤 학생들은 심각하니까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2주 뒤에 오라고 하면은 2주 뒤는 괜찮아지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랑 현재 세대랑도 차이가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되는 거고 같은 세대끼리에서도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염병이 물론 다시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사태가 돌입된다면 사회가 먼저 국가가 먼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국민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몇 주, 한 몇 달 버티면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조치보다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써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좀 더 심어줘서 쉽게 말하면 좀 단결력을 높이는 그렇게 해서 같은 세대끼리 그리고 다른 세대끼리의 가치관도 혼재되지 않고 좀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환이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해서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좀 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감염병은 그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내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게 약간 결국에는 이게 너무 사람들의 모든 삶에 다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그게 야기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독감 그리고 고독감이 일으키는 뭐 자살이나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들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포함되어 있는 20대 여성이나 되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뭐 학교나 그런 집단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 지금 대면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각자 자기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그리고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지만 혼자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조금 더 살아가는 게 좀
너무 촉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유대감을 이루어가면서 그래도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년에 한 번쯤은 다 겪으셨던 일인데요.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문제는 굉장히 야 조금 있으면 2주 3주 있다 할 수 있어라고 대학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 너 때문에 감염 확산되면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던 그 말에 그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실수들을 아마 우리가 보여주면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이런 기성세대들한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그건 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모르지만 선배 세대로서 좀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참 면목이 없었던 그런 느낌이 기억이 나네요. 질문들이요. 질문을 좀 해주고 계세요. 질문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거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지금부터는 한 번씩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김현수 교수님한테 올라온 그러니까 김현수 교수님을 아예 지목을 해서 올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관계성 단절로 인해 우울해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관계성 단절로 인해 우울해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두 번째 하셨던 말씀과 좀 관련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관련지어서 지금 시간이 한 26분 뭐 한 2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네. 네. 부모님들은 자녀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게 그냥 청소년기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쨌든 아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부모는 들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좋은 그런 부모님 바람대로 되는 그런 좋은 관계는 잘 들어주시는 부모가 되면 사실 이제 관계가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그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려면 맞장구를 잘 쳐주셔야 되고 아이의 말을 잘 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듣기에 이제 불편한 요즘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고 또 듣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얘기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부모님 세대랑 요즘 아이들 세대랑 기준이 다른 게 많다 그런 거죠. 요즘 친구들은 10시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10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10시에 일어나면 정말 모범생이라고 해요. 12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평균적인 보통의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시에 일어났는데요. 피부에 트러블이 좀 생겨서 지금 바로 나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야 네 피부 아무도 안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해? 꽤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피부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피부 때문에 오늘 못 갈 수도 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넌 진짜 오늘 피부가 안 좋은 것 같다. 피부 좀 가라앉은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친구들은 피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과 진료를 남학생도 많이 받고 여학생도 많이 받아요. 그런 게 요즘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제 알아주시는 것도 이제 요즘 부모님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제가 뭐 모든 아이들의 게으름이나 모든 아이들의 나태함이나 모든 아이들의 변명을 다 들어주시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 아이들의 최선, 요즘 아이들의 고민이 이 부모님 세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끝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미래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지구가 멈췄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중에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은 아이가 밑줄 그어서 가져오더라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구가 40년 남았다고 얘기했대요. 40년 남은 지구 속에 살면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선생님, 과로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MIT에서는 30년 남았다고 한대요. 탈성장 모델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우울한 친구가 있는데요. 요번에 자기가 지구가 멈추는 걸 보면서 그 친구가 공황 발작이 왔대요. 진짜 멈추네 하면서 작년 2020년도에 저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영화에 보던 장면을 서울의 거리에서 볼 때 정말 숨이 막히더래요. 이렇게 숨이 막히면서 이런 장면이 영화의 장면인데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나네 하면서 숨을 못 쉬겠더래요. 이렇게 이건 영화 장면인데 이러면서 그럼 자기는 지구가 멈추는 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불안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떡해?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집에서 못 나오는 생활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진짜 지하 방공호로 들어가는 생활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부모님들은 살면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물어보면 현재의 많은 4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상상을 혼자 조용히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나갈 것이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미러클, 기적의 민족이다. 우리는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럴 때 아이들이 되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그 피부 말씀하실 때는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나 할 정도로 저희 집의 얘기를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하나만 진짜 짧게 김현수 교수님, 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기회를 안 드릴게요, 제가.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이거 사실 저도 중요한 질문이어서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요거 아주 짧게 이 개인차가 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 뭐 간단한 힌트라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를 가정의 화목으로 뭐 당연히 전환시킨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현실을 수용하는 가족분들과
이 현실에 대한 수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공부를 어떻게든 시키겠다 이런 가정하고요. 어차피 공부 안 할 시간 집안일이나 많이 하자. 그래서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더 친해졌다. 그러면서 집안일을 많이 해서 아이가 더 독립적인 아이가 됐다.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다 아이랑 더 많이 싸우게 됐다.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현실, 우리의 현실 이것을 잘 수용하고 현실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맞춰서 거기서 어떤 방안을 찾아낸 그런 가족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가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가 되네요. 그러니까 현실을 위험하지 않, 뭐 현실에서 어떻게든 그런데 과거랑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가장 큰 현실 부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걸 굉장히 그냥 오히려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이가 인정을 해버린 그런 가정, 심지어 기업이 더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간다라는 거는 뭐 완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신희경 이사장님,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동기 격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격차보다 더 큰 게 동기의 격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도 많이 오고요. 좀 눌러주셔가지고 동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일 어려운 게 누구를 동기화시키고 내가 동기화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동기 격차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마도 공부에 관한 걸 대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공부를 그 옆에 계신 테디님 말고 본명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테디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잠깐 이력을 봐도 엄청나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셔서 성취의 경험을 하셨던 분 같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해야 되니까 다 하지만 동기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늘 무기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제 동기를 어떻게 마련할까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학원, 집이라는 삼각 구조 안에서는 동기가 생겨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삼각 구조가 어떻게 깨져야 되냐, 뭔가 다른 걸 해봐야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활동 반경이 부산에 계신 뭐 할머니 집도 될 수 있고 전시회도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구청의 청소년 자치위원회에 가입해 보는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학교에 오시는 미술 선생님의 작업실에 가보는 것일 수도 있고 활동의 반경이 넓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커미트먼트하는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나와 접촉되는 부분이 그래서 나 이거 배울래, 나 그래서 이거 할래, 그래서 이거 해볼래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뻔한 삶과 시간 속에서 그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저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까? 동기를 부여하려면 뭔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냥 일회성 체험 말고 그래서 부모님 데리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지만 나 말고 이 아이의 핸드폰에 또 다른 어른들의 번호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 청소년기이거든요. 엄마 아빠 모르는 또 다른 어른을 내가 알고 있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런 계기들이 없이 과연 동기가 어떻게 부여될까? 하고 싶은 거 해.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시간과 자유로운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같은 말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또 하나 더 추가되는 중요한 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의 전화도 번호도 계속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 하고 싶던 욕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박주환님이랑 박소연님에게 질문 폭탄이 이제 쏟아집니다.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두 분. 아니 왜냐면 재밌는 질문이 많은데 일단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 재밌는 질문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두 분이 고려대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고연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제로 예를 들어줬지만 그냥 우리 청년들께서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다 그들만의 축제들,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발상의 전환도 같이 만들어주신 질문 같아요. 고연전이라는 타이틀은 유지하지만 20학번 20학번, 21학번, 뭐 심지어는 22학번들이 이제 오히려 그 타이틀은 유지하지만 이게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축제를 기억하고 선배들을 초대해서 바뀐 축제를 한번 경험하게 만드는 거. 사실은 제가 다녔을 때의 대학의 축제 문화도 20년 전, 20년 후와 다 다르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건데 예전에 80년대 시위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 예전의 문화를 바로 끊어낼 수 있었던, 버리고 싶은 걸 끊어낼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한번 이런 걸 바꿔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눈치를 보는 일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고연전 하면 으쌰으쌰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때 빠지면은 뭔가 안 되고 이런 게 커서 정말 그것만의 재미가 정말 크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빠지는 것 자체가 조금 즐기려고 만든 건데 빠지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무감이 들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자율성이 부여된 저희 세대가 새로운 숙제를 만든다면 그냥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더 남아서 즐기고 또 그들만의 뭔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또 앞으로 또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생긴다면 또 그런 자율성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어요? 아니요, 저도 비슷하게 그거였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질문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질문인데 이 우울한 시기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게 힘과 희망을 주고 계신데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일단 늘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수험생활 때 있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공감되는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그럴 때가 제일 좀 보람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저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들이 다들 하나씩 있을 텐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는 게 느껴질 때가 가장 진짜 크리에이터를 하길 참 잘했다. 뭔가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이분은 나로서 조금 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이거 김현수 교수님이랑 저는 이제 폐부를 찔리는 그런 질문인데요.
2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하셨잖아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강의 내용의 전달력은 어떠셨는지. 야, 일단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 야 이거 진짜 이제 정말 낯뜨거운 얘기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 민낯을 저희들이 드러내게 되는 질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해 주신 것의 의미는 그 형편없는 전달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편차가 있는 전달력에 불구하고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배움의 동기는 어떠셨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솔직히 교수님들 우리 강의 전달력 어떻습니까? 교수님마다 다르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정치적인 대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다들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대학 강의를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냐, 인터넷 강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교수님들도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강퇴를 하시고 그 끝날 때까지 모르시고 수업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 수업을 듣지를 못했다거나 그냥 그 버튼 누르시는 거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참 조용하구나라고 네, 하면서 강의를 그래서- 하셨겠군요. 그래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모두가 당황스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되게 열정적인 교수님들께서는 좀 더 그 소그룹으로 줌을 이용한 수업도 되게 많이 하시고 자료를 좀 풍부하게 미리 배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처음부터 다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확실히 뭔가 비대면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도 일단 정석적인 대답은 교수님마다 다 다르시고요. 근데 사실 교수님들의 강의 전달력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만약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이제 배울 때 모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학생들보다 좀 더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강들도 많고 사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했는데 아무래도 대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문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님은 막 열심히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말하는 감자가 된 거죠. 그냥 뭘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들이 강의에 대한 전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교수님들에 대한 책임 전가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받쳐준 것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이나 고립 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동기를 어떻게 찾으셨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좀 스스로한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내가 과연 지금과 똑같은 이런 학점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뭐 좀 더 높은 학점을 얻었고 뭐 좀 더 뭐 전공에 맞는 전공생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만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럴 때 진짜 본인에 대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고립 등에 대한 동기를 어디서 찾았냐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이 진짜 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남들보다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면은 이건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순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좀 그런 의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큰 상처를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참 많은 고민들을 저희 그 대학의 교수들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짧게 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이게 있을 거다라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현수 교수님과 신희경 이사님께서도 지금 4분이 채 안 남았으니까 정말 짧게
김현수 교수님부터 진짜 이런 변화는 앞으로 분명히 있을 거다.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질문을 다 아우르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2년간에 있었던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라고 혼내는 어른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인터뷰할 때 한 2년 놀았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안겨주는 그런 어른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진짜 네,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네요. 네, 저 역시도요. 이사장님 어떠세요? 저도 어떻게 될 거다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낯으로 만나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동안의 욕구도 그렇고 점점 더 진짜들을 원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진짜 사람, 진짜 마음, 진짜 친구, 진짜 활동, 진짜 선생님 더 간절히 예전보다 원할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이제는 정말 더 절실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또 어떠세요? 잠시 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아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과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지 이런 일들을 좀 구분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금 소영 친구가 한 의견이랑 거의 동의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정도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 길이 맞고 이 생각이 맞고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해지는 뭐 기성세대들끼리도 그렇고 저희 뭐 MZ 세대라 해야 되나? MZ 세대들끼리의 이런 생각도 어느 한 곳으로 고이지 않고 좀 다양한 이런저런 가치관들이 다들 이렇게 좀 적절하게 섞이고 각자의 가치관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드린 이유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 댄 길버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미래의 변화량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다. 나이 든 세대가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미래를 보는 눈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전문 분야가 다른 이 네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그들이 예측하는 미래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처 주지 않고 그리고 더 힘을 많이 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세션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공감과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국에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학생분들이죠. 그 시기에 누려야 할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군대라뇨. 네, 세상에. 하지만 분명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지금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1 1일차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 20분부터 더욱 다양한 주제와 풍성한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프로그램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많이 참석하셔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